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또 코 빠져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하락을 해야 또 상승하는 거니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 또 한번 쉽게 시장에 대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미국 3대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다우까지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상승세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다우가 역사적 신고가 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시차를 두고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이런 S&P나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가를 계속해서 치고 갔어요. 그런데 다우만 여기에 고점을 계속해서 못 치다가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는 아마 이제 제법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하락의 요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시 후에 좀 쉽게 풀어 헤쳐 보도록 하고요. 결국 이들이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이후에는 한번 단기든 짧든 크든 조정은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시장의 하락은 왜 그럴까? 결국 이 미증시 흐름만 봤을 때는 분명히 한번 강하게 좀 올라가줘도 될 텐데 오늘 좀 하락한 이유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일단 상해 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한 3.5%, 그다음에 심천 우리 코스닥과 같은 심천은 4%까지 빠졌었어요. 그다가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한 3.6% 가파르게 좀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그동안은 중국 증시와 그렇게 커플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조금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가 지금 하락했는데 지금의 위치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보면 지금 60일 이평선 딱 걸쳐져 있죠. 딱 걸쳐져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이따가 좀 시장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락이 나오면은 여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3,100. 이 3,100까지는 떨어졌을 때 이 위치가 무슨 의미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선을 하나 쫙 껐는데 한번 보자고요. 쭉 밑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전에는 이 3,100만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3,100만 가면 맞고 떨어지고 그런데 3,100을 땅 치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3,100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3,100 지지해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3,300에서 3,10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한 8% 정도의 하락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정 부분 열어두고 여기 3,100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60일까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 만들어 놓고 지금 조정이에요. 결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을 때 일단 코스닥은 워낙 힘이 좋으니까 떨어지면 얘도 일단 1,060일 이평선까지는 좀 열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하락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27, 28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날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FOMC 회의에서 크게 뭔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 ECB 유럽연합은행 거기서 먼저 한번 이 연준하고 의견 조율을 한 것 같아요. ECB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저금리 유지해야 되고 채권 매입과 같은 이러한 유동성 공급 우리 계속해서 할 거야. 왜?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이 회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우리 연준이 하는 얘기를 ECB에서 먼저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FOMC 입장에서도 고마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고 아마 전화 통화로 의견 조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ECB 같은 경우도 이 FOMC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런 시그널 나오면 자기 혼자 안 올릴까요?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연준 이번 FOMC 회의에 대해서도 결국 파월이 이야기하는 걸 계속해서 푸시해 주는 거죠. 지금의 물가 상승 내가 잡을 수 있어.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FOMC 회의가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나오는데 주말에 뭐가 있죠? 주말에 그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지금 시장에 좀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얘기해가지고 시장을 하락시키나 이 주말에 있는 이 부채 한도 요거로 인해서 하락을 하나 일단 하락에 된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시장이 상승할 때 현금을 좀 만들어라. 하락할 땐 못 만들어요. 상승할 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 더 사고 싶어. 그래 놓고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머리 긁으면서 그때 좀 팔을 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식은 항상 내려놓기,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아직 글쎄요. 지금의 하락이 이 선반영에서 좀 졸졸졸졸 하락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그 가능성도 꼭 배제할 수는 없어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시장이 그냥 계속해서 줄줄줄줄줄줄 여기까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말에 부채 한도 이거로 인해서 시장이 데미지를 입으면 선반영에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개파락해놓고 그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시장이 여기서 지켜주면서 주말까지 쫙 올라가. 그러면 땡큐하고 현금 만드세요. 그래놓고 주말 만약에 목요일날 FOMC에서 뭔가 내 생각과 다르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금리에 대해서도 좀 공격적으로 얘기해. 그럼 데미지 있고 하락합니다. 그러면 그 하락이나 주말에 있을 부채 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이나 대비하고 우리가 현금 만들고 일단 한번 하락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하락이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러한 충격적인 게 나오면 오히려 거기서 저점되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한번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시장에 대해서 좋게 봐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이 강하게 시세를 주게 되면 얘가 더 갈 거야라는 생각 버리고 오히려 매도하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하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로 수익 많이 냈어. 그럼 얘가 더 갈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좀 움직여줬지만 결국 얘가 다시 이전 고점 치고 갈 거냐? 갈 때 가더라도 이전 손 놔줘야 돼요. 왜? 만약에 진짜 갔으면 땡큐인데 안 가고 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몇 달 동안 고생해야 돼.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냐 이거죠. 지금 사서 매수해야 될 종목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 어떤 파동을 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하락할 건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 맞추면서 현금도 만들어 놓고 또 하락했을 때 하락은 매수기에다라 그랬어요. 지금 좋은 종목들이 고점 만들어 놓고 2주 3주 조정하면서 막 60일 이평선까지 와. 그럼 땡큐죠. 오히려 그런 애들 거기서부터 매수하고 60일이 깨? 한 번 더 사면 되지. 주식은 반드시 2번 사야 돼요. 한 번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두 번째 살 땐 신중하게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지 막 15% 이상 20%까지는 내가 용인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사서는 안 돼요. 그럼 처음부터 20% 사버리면 끝난 거지 뭐. 조정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멍하게 쳐다봐. 거기서 또 20% 사면 어떻게 돼? 40%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40% 담아버렸다라는 건 내가 그 종목에 이제 코 꼈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종목 하나에 내가 기쁠 수도 있고 그 종목 하나에 슬플 수도 있고 아주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한 주식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피곤해지는 거야, 삶이. 이 나로 인해서 내 얼굴에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 봐야 되고 왜 그 주식 해가지고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종목 접근할 때부터 비중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몰빵? 그건 안 되는 거지. 빚내서에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쓸 때는 작년 같을 때 진짜 제대로 보일 때 레버리지 쓰지 지금같이 어영부영한 장에서 잘못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쳐. 주식은 스스로 좀 자제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다시 강조해 드리고요. 여튼 뭐 지금 조정이 이번 주에 졸졸졸졸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오늘 조정 이후 다시 상승 쪽으로 갈지 그거는 시장 수급의 문제이지만 지금 흐름에 있어서 그냥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도 3대 지수가 다 신고가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조정 누르느냐? 그러한 케이스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걔네들이 포커싱하는 건 결국 FOMC 회의예요. 그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연준에 선행된 언행으로 봤을 때는 이번 FOMC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는 부채 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의 지금 이 바이든 정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 억셉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에 있어서 한 번은 엉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엉클어진 게 결국 8월 9일부터 9월 초까지 얘네가 뭐에 있어요? 상원이 휴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90%이지만 또 안 되면서 버벅대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월, 9월은 주식시장이 크게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박스로 그냥 쫙 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 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엉클어지면서 좀 뭐랄까 피곤해질 수도 있는 재료예요. 이 재료 자체가. 왜? 이걸 안 하게 되면 미국의 신용 문제까지 건드려 버리면서 주식시장에 그닥 좋은 모습은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이 문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다? 일단 운 좋게 뭐 내일부터 좀 상승 나오면서 종목별 움직임 보여줄 때 현금 좀 만들자. 100% 만들자. 그건 더더욱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식하면서 100% 현금 만들면 주식 안 하겠다라는 거지. 주식은 일정 부분 물려야 돼요. 물려야지 내가 경각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전략 짜고 가는 거지. 주식이 어떻게 하나도 안 물리고 주식할 수 있겠어요. 시장이 모두가 하락할 때 그냥 물리는 거야. 물리되 좋은 종목은 다시 또 반등 나오기 때문에 물리는 거에 대해서 겁먹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물리더라도 내가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딱 갖고 가게 되면 전 종목 다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요. 결국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얘 올라가는 거 잘 차익하고 나 물린 애들은 또 이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바닥 따졌을 때 정확하게 그 뭐랄까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하락했을 때 이게 또 얼마나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하면은 주식 재밌어요. 하락도 오히려 즐겨야 돼요.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매수하고자 했던 종목군들이 똑똑똑똑 내려와 땡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는 하락이 기회이고 누구한테는 짐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결국 내가 얼마나 종목을 제압하느냐 시장을 또 얼마나 이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최태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황에 대해서 잘 보고 요때는 조금 내가 현금 좀 만들어야지. 현금 갖고 있으면 아주 든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주식 어려운 듯 하지만 또 쉬워요. 쉬우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자,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부터 이번 주에 거의 1,000개 정도의 기업 실적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잘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계속적인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는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9% 이상 나올 예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점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야, 여기서 끝이야. 이제는 더 올라가기가 버겁잖아. 경제 성장률 좀 하락할 거야. 뭐 이러한 것들에 이제 포커싱 되면서 미 10년물 국채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미 10년물 국채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요 차트 보면 얘가 1.2까지 하회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1.228까지 내려왔는데 얘 잘 보면은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얘가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이러한 고점을 한번 올렸다가 내려와 줘야 돼요. 이 이전 고점을 치고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얘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저점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얘는 자꾸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1%도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하락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는 또 어찌 보면 맞지가 않아요. 왜? 이 10년물 국채 이 부분 지금의 그 금리 상황, 물가 상승률 상황 봤을 때 지금 얘 10년물 국채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쯤에 와 1.7% 이쯤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건 지금 연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금 꽉꽉꽉꽉 누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럼 얘가 언제 올라간다고 그랬죠? 제가 결국 이 부채 한도 해결되고요. 두 번째는 부양책. 이 부양책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해결이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10년물 국채 잘 보세요. 빵빵빵빵 치고 가면서 시장을 뭐랄까 경직시키고 많이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를 좀 시장에 뭐랄까 하락 좀 깊게 하락할 수 있는 시기를 연말이나 내년 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황에서 이 10년물 국채가 안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은 크게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은 뭐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니까 뭐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빼면 4거래일 남았죠. 4거래일 남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기업들 실적은 괜찮아. 그다음에 FOMC 회의도 내가 봤을 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말일날 있는 그 부채 한도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엉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분위기가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는 그 뭐랄까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번 조정은 상승을 위한 조정이니까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카카오뱅크 공모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은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종목들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공모주라는 것은 일단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트레이딩 하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공모주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그냥 매매는 싫고 한번 공모를 통해 가지고 더블이면 어떻게 내가 5만 원짜리 했는데 그날 더블 나와버리면 10만 원이잖아요. 주식하면서 더블 먹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5만 원짜리 주식 10만 원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얘는 그냥 당일날 그렇게 더블 만들어버리고 또 따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따상상 뭐 별로 묻게 다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은 워낙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그 뭐랄까 아주 매력적으로 한번 움직였던 거고 이 공모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다가가서는 안 돼요. 뭔가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표 하나를 갖고 왔는데 표 하나 볼게요. 자, 이게 올해 공모했던 종목군들이 첫날 고점 만드는 거예요. 이 거의 한 48개, 거의 50개 되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가 10시야. 여기 10시거든요. 이 10시 밑에 90% 이상이 고점이 다 형성됐어요. 그냥 9시 1분에 고점 만드는 놈, 9시 3분, 9시 20분, 9시 1분, 9시 58분 이런 식으로 10시 이전에 90% 보통은 다 10분 이내에 끝내요. 그냥 갭 떠놓고 좀 막 움직임 보이다가 다 그냥 음봉 만들고 떨어지는 게 이 공모주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그래도 오후까지 간 애들이 몇 개 있고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공모주는 첫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은 한번 우리가 차트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빅히트가 있는 하이브,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이브, 얘도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처음에는 그 뭐랄까 막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속았다라고 했는데 왜냐 이날 얘가 올라갔다가 음봉 때리고 그냥 계속 죽어버렸어요. 몇 달간 한 달, 두 달, 석 달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만하게 이제는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자,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그 당시에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죽어라 연기금이 사요. 그렇게 모든 시장 종목 다 팔면서 왜 이 종목은 이렇게 연기금이 살까? 뭐 얼마나 물렸길래? 결국 그러한 모양새 보여준 다음에 이 종목이 또 줄줄줄줄줄 올라가죠. 주봉 보면 이제 답이 그냥 쉽게 탁 나온.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34만 7천 원 이것을 향해서 지금 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한번 하이브도 신고가 나올 수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결국 이 공모주라는 건 첫날, 둘째 날 이때 모든 게 포커싱이 돼야 돼요. 다른 종목 한번 또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도 얘 일봉으로 보면은 얘는 화려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무지하게 화려했지. 이 보면은 따상에 상한가에 갭 떠놓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워낙 초반에 4거래일 동안 올려놨더니 얘는 지금 반등 다음 반등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 흐름이 딱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크게 못 올라가고 죽어버렸는데 그럼 얘는 26만 9,500원 얘 언제 갈까? 고민이 될 텐데 재수습 몇 년 걸려요. 그 사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 많이 설명해줘요. 데브시스터즈. 아주 웃긴 종목이죠. 얘가 상장했을 때 7만 1,000원 시가 만들고 고가가 7만 7,000원이었어요. 이때. 그래 놓고 6년 이상 죽여버리는 거지. 이 7만 원짜리가 뭐 감자하지도 않았는데 3,875원까지 떨어졌어. 그래도 얘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얘 뒤에는 컴투스하고 HN 엔터테인먼트가 대주주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 놓고 그냥 16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진짜 대단하게 끌어올렸죠. 근데 과연 저 상장했을 때 갖고 있는 분이 7만 원에 사가지고 3천 원이 됐는데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온갖 욕 다 하고 버렸을 것 같아요. 이만큼 이 상장 주식들은 처음 잘못 건드려 버리면 몇 년 고생해. 또 대표적인 것도 하나 보면 우리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보면은 상장해놓고 거의 1년, 2년, 3년, 4년 만에 신고가 치면서 그걸 달성한 거예요. 이렇듯 공모주는 어떻다? 첫날 트레이딩이 중요하고요. 좋은 종목은 한 3개월, 6개월 거기서 좀 턴하는 모양새가 나와요. 좀 구체적인 거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시 후 6시 공개 방송에서 우리 7월달, 8월달 전략하고 또 공모주 요거 조금 못한 이야기 조금 겉들여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